자, 이제 담론이로 갑니다. 이들 놀라운 것은 뭐냐면 80년대로 우리가 호혼, 철폐, 독재, 타도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지금은 뭐냐면 사회적 담론을 진보가 던지는 게 아니라 수구가 던져요. 이렇게 살자고. 그게 뭡니까? 건국절 또는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또는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이 구도가 이제 자, 여기까지 학술적 구도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종 세트 근데 이종, 삼종 세트는 그게 그냥 한 줄씩이에요. 일종 양념 세트 중에 가장 강력한 양념이 바로 이제 낙성대 양념이었죠. 네, 또 두 번째 제2종 양념 세트는 뭐냐? 이거는 내가 볼 땐 주사파들이에요. 변절한 또 전향한. 변절과 전향의 말 사이는 뭐가 정답인지 나도 모릅니다만은. 근데 근데 그렇게 주사파라고 하기 그러니까 과거 학생 운동 출신들로서 활동하던 사람들. 근데 대체 이쪽이 그 당시에 뭐 자기들은 그저 주체 사상 뭐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들이 학생운동 출신대 이른바 이제 이 좌경 학생 운동이잖아요. 이 좌경인데 뭐 크게 봐서 뭐 주체 사상 쪽이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근데 이쪽 저는 학생운동 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고로 오해하지 마세요. 해서 이렇게 강크게 이야기하겠어요? 아무것도 과거가 부끄럽게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학생운동 세대들인데 이들이 뭐냐면 김영환, 그 다음에 뭐 하태경 말이죠. 저를 꼭 국회의원 뽑아주면 저야말로 국회에 들어가서 종북 세력을 누군지를 다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제가 그쪽 주세파의 지도부에 있었다고 지랄한 거 아니에요. 국회 출마가 무슨 뭐 국정원 출마인 줄 알고 신지호 이런 그룹들이에요. 혹시 이런 거 궁금하시면 민중의 소리에 제가 쓴 글이 있어요. 전향 그 민망한 블루스란 게 있어요. 브루스 부르는데 불륜의 브루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망하지. 브루스를 땡기고 있는데. 얘들이 뭐냐. 얘들이 할 게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북한 비판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 이제 북한 해방 운동을 한다지만 또 한편 뭐예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시선 알려야 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낙성대 그룹하고 이게 진짜 이론 그룹이죠. 어떻게 뭐 나름대로 어쨌든 그래도 이 둘이 합쳐서 만든 잡지가 뭐예요? 시대 정신이라는 잡지예요. 물론 내용은 시대 착오입니다만은 잡지 제목은 시대 정신이에요. 자이스트 가이스트. 그래 되고 이들이 만든 조직이 뭐예요? 뉴라이트 연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뭐죠? 이런 한데 우파에 부족한 게 뭐예요? 도덕성이죠. 이 도덕성과 또 하나가 영혼성을 부여해 줘야 돼요. 그건 누가 해줘야 돼요? 종교가 나와야죠. 그래서 정통 기독교가 못 나오니까 개독교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는 굉장히 성서들 거죠. 미션 스쿨 다녔어요. 그래서 최소한 뭐냐면 어디 교회 목사는 천국 못 간다는 정도 판단력이 있어요. 나는 갈지 안 갈지 나는 모르지. 나 자신은 몰라도 왜 성서를 저는 읽은 사람이잖아요.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살았고. 나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실천한 바를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살아왔어요. 나는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래서 기독교예요. 근데 이 기독교는 한기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은 한기총 보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뉴라이트라는 바로 90년대 시점에서 뉴라이트에서 기독교 세력은 놀라운 세력인 거예요. 보면 뭐죠? 김진홍 목사. 요즘은 좀 조용하죠. 다시 신앙세로 돌아갔는지 모르겠는데 김진홍 목사.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90년대까지 뭐예요? 80년대까지는 빈민 사목 활동했잖아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자체 아닙니까? 둘의 사목하고, 그죠? 밥상 공동체하고. 모범이었다고요. 물론, 그것도 까고 보면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까고 보면 다 그런 거죠. 뭐, 그냥, 어쨌든 간에 종교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건 갑자기 거품 물으면서, 그죠? 방공 목소 거듭난 거예요. 근데 서경석인가? 경실련. 서경식인가요? 석인가요? 석이죠. 서경식은 서승 선생 동생이니까. 목사는 목사잖아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은 왜 충격해요? 이 사람은 90년대 뭘 열었어요? 시민운동을 연 사람이에요. 그 시민운동이 바로 경실련 아닙니까? 경제적인 실천 연합인 경실련. 이렇게 한국의 운동은 어떻게 됩니까? 박정희 시대 때 하고 전두환 시대 때는 시민이라는 게 없었어요. 시민운동이 없었어요. 왜? 박정희에서 전두환 시대는 국가주의 시대예요. 국가와 개인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죠? 여기 개인은 뭐냐면 시민이 아니고 국가에 대해서 권리 의무를 부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에 대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 태도를, 정부 말을 들을래 안 들을래 이것만 기준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국가주의라는 것은 오히려 국가는 곧 지도자죠. 박정희같이 지도자나 전두환이가 지도자가 국가가 일체되는 이런 속에서 국민으로서 개인은 뭡니까? 국가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를 규정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일방적이죠. 말을 안 들으면 감옥 가버리잖아요. 여기는 시민사회가 오고 따라서 이것은 국가와 개인이 직접 못 만나니까 뭐가 생겨져요? 이 국가의 명령을 이행하는 하수 조직들이 바로 관변단체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부터 전두환 때까지는 시민단체도 없고 국가와 개인 사이에 굳이 있다면 관변단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새마을 연수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4.19 때 시민사회가 열려야 되잖아요. 4.19 때. 시민사회가 열려야 되는데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이렇게 버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못 열려버렸죠. 4.19가 일어나자마자 나온 시집이 뭐래요? 3인 시가집이.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이라는 시집이 나와요. 박인환, 그 다음에 누구죠? 폭포, 김수영 이런 사람들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군발이가 갑자기 뒤집어 버린 거 아니에요. 군발에도 시민사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명령 복종이죠. 그래서 저는 5.16에서 4.19의 시민사회는 5.16에서 태아 학살당한 거예요. 뱃속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박정희에서. 예. 그래서 다시 기나긴 어둠의 시대로 왔고 이러다가 뭐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보니까 따라서 이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국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뭐니까 우리는 전투적인 제야가 등대 제야. 그래서 시민사회에 대해서 우리 제야 운동이 생긴 거예요. 그게 불법적으로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뭐냐 계급 운동하고 그죠? 그 다음에 민족 운동 이런 게 있었잖아요. 통일 운동. 이것이 80년대에 이거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급 운동과 민족 운동에 대립하진 않았죠. 큰 틀에서 그냥 진보의 세계로 가고 있는데 사회주의가 무너지니까 전체적으로 노동자 계급을 기반한 계급 운동이나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이 길이 아닌가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 적당히 어떻게 이 새로운 변화에 잤죠. 그래서 시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운동, 근데 계급운동, 민족운동이 3대가 걸쳐져 있는 거예요. 이때 바로 시민운동에 물꼬를 텄던 게 경실련인데 이 경실련의 간판 쓰다 서경시가 맛이 가버린 거 아닙니까?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여기다가 뭡니까? 신성성과 도덕성과 영혼성 부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뉴라이트 3종 세트가 됩니다. 이들이 나와서 그냥 누구 살렸어요? 지금까지 쑥골들은 이렇게 정리를 못해봤자 대한민국 사를 이해갑니까?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 전부 다 박정희하고 옛날에 싸우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들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그렇죠? 자유운동했으니까. 이들이 오히려 뭐니까 이승만을 국부로 박정희를 근대화 혁명을 하면서 죽은 수구를 살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뭐죠? 이들 눈이 반짝 띄었죠. 이쪽은 MB를 밀었고 이쪽은 박근혜 민간이에요. 이들이 함께 연합한 것이 심신운동이에요. 바로 이것을 내용으로 쓴 것이 교과서가 됩니다. 이렇게 교과서 썼고 이 교과서 내용을 보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교과서 따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 인식 틀을 뭐냐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해볼게요. 자, 이러면 이것을 현실에서 정치 담론으로 내와요. 정치 담론으로. 이게 어떻게 일배로 가게 되고 이제 이게 가는데 자, 이렇게 이들이 이제 던지는 거. 그럼 이제 이 담론에서 이들이 뭐예요? 건국절이라는 걸 내세워요. 건국절. 2008년도에 건국절을 해요. 이게 생소하죠? 이쪽에 영향력이 없어. 관계없어. 국가는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교과서 시공. 즉, 교과서는 건국절 이데올로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2008년이니까 건국절을 제안했어요, 바로. 이건 이런 이야기예요.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국절은 그게 아니고 190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새로 건국절로 지정해서 이것을 더 기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광복절보다. 이걸 느닷없이 해서 그래서 아주 발광을 한 거예요. 그 제가 좀 이따 동영상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래, 광복절도 좋고, 일반 국민도 그렇죠? 공주도 있으면 좋지. 대한민국도 태어났으면 생일 하나 차려줘야지. 날짜 갔다고 생일밥 안 차려주면 뭐 하지 않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다른 개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뉴라이트들이 이미 이용훈이가 글을 썼어요. 건국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은 우리 스스로 쟁취한 독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해줬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사실 그렇게 기념할 날이 아니다. 아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탄생이야말로 세계사적 이벤트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일이 45년 8월 10일 아니고 연도 바꿔야 된다. 48년으로. 따라서 진정으로 뭐냐, 우리들의 건국운동은 뭐냐, 일제시대로부터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한 나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1940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48년 8월 15일 3년 동안이 대한민국 건국운동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죠? 대한민국은 어떤 거예요? 자,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야. 우리나라 헌법에는 뭐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 독립정신과, 그죠?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냐? 일제로부터 투쟁해서 독립한 항일 국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독립운동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과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9 민주정신을 계승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자기 내용으로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게 헌법 전문인데 얘들은 어떻게 고쳐버린 거예요? 건국절은. 일제시대는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일제 때는 독립운동, 항일운동 했으면 했고, 대한민국은 일제하고 관계없이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 3년 동안이 건국운동 시기라고 했어요. 그럼 친일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한 나라 또는 3.1운동의 이념을 계승했다면 친일파는 나쁜 놈이 되죠. 그러나 뭐죠? 건국절을 지정하게 되면 뭐예요? 일제 대한민국은 어떤 것이 가치냐면 일제 때 독립운동 했느냐 안 했냐는 가치 판단에 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죠? 다음 뭐죠? 친일파도 아니든 간에 해방되는 게 빨갱이만 때려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좌우투쟁이니까. 즉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아니라 해방 후 좌우 피어린 반공투쟁 속에서 건국운동이 일어났고, 따라서 반공투쟁이 건국투쟁이고, 건국투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애국자가 된다. 그래서 반공, 애국, 건국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법을 준비했어요.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에 대한 특별 예우법. 이때가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 사설 만들고 있었거든. 그래서 독립훈장을 받은 사기꾼들이 다 잘려야 되잖아요. 건국절을 만들면 건국 공로자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친일파라 하더라도 건국 공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 법이에요. 이게 뭘 통과는 안 됐지만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하겠지. 이렇게 해서 건국절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죠. 네,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조중동이 뒤집어진 거예요. 방응모, 김성수 다 친일파되고 반민족 행자로 국가에 찍혔잖아요. 이걸 누가 살려줘요? 이 건국절을 살려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건국절을 한 거예요. 자, 그럼 김구는 어떻게 돼요?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가하지 않았죠? 김구는 어떻게 돼요? 반국가 사범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건국절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지형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건국절 하면 뭐, 얘들이 뭐 하죠? 우리 역사 교과서는, 얘들 이명이 우리 역사 교과서는 편향되지 않겠다. 요즘 현행 교과서는 좌빨인데, 종북자인데, 우리는 민주주의를 달성한 민주화의 역사와 산업화의 역사도 동시에 균형 있게 수술하겠다고 쓰고 있어요. 얼핏 보면 그렇다잖아요. 그래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 골고루 쓰겠다면서 전투도 꼭 넣어줘요. 또 길게 넣어줘요. 그 일제 때는 꼭 김일성도 넣어줘요. 우리 이렇게 균형 있지 이런 식으로. 김일성에 보충보 전투도 넣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 넣어도 돼. 그냥 내가 볼 때는. 그 넣고 빼고 문제된 거 아닌데. 이런 게 그럼 잘 봐. 이게 뭐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 규정이 달라요.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문제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을 때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아프리카의 제일 가난한 나라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최빈국이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민주주의를 하고 싶어서도 당장 굶어 죽게 됐기 때문에 부득이 빵부터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가십니까? 그 말은 또 약간 동의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화냐 민주화를 택하여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은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이 백성들,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 조국 근대화 경제부터 살려놓아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때마침 보니까 이 60년대, 70년대가 특히 60년대는 경제 성장은 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이 국제적으로 조성이 됐다. 게다가 미국이 밀어줬잖아요. 아시아의 쇼 윈도우 정책, 방공의 쇼 윈도우 정책. 자본주의 쇼 윈도우가 대한민국인데 가난하면 안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백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았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됐다. 이때 따라잡아야 된다. 이게 캐치업 이론이에요. 따라잡자. 그건 어떻게? 요 시기 놓치면 안 되죠. 그럼 차 놓치면 안 되니까 빨리 가야 되겠죠. 이게 유신체제예요. 즉 한시바삐 산업화를 달성해서 백성 국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가난과 절대 굶주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는 뭐냐? 그렇게 하려면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조정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부득이 뭐냐? 보다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유신체제를 어떻게 설명해요? 유신체제? 100m를 정상적으로 가면 20초에 걸어가야 되는데, 한시 앞에 산업화를 달성해야 됐기 때문에 100m를 10초에 달리다 보니까 신발이 좀 빵꾸 나고 발에서 예리 올랐다. 이게 바로 유신독재, 유신체제라는 거예요. 유신체제는 뭐냐? 경제 성장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래서 속도 좀 내다 보니까 다소 무리가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홍사대가 뭐라 합니까? 유신은, 체제는 조국 근대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뭐죠? 자, 이 결과 어떻게 돼요? 이 결과 어떻게 해서 드디어 각하께서는 80년에 그만 79세 돌아가셨지만 이런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다? 중산층이 만들어졌다. 중산층.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계층.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때 뭐냐?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뭐냐? 정치적 욕구가 발동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예요? 1972년부터 87년까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못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대통령을 못 뽑냐? 직선제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중산층이 형성되고 이러한 중산층의 불만들이 표출된 것이 1987년 60항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0항쟁의 주역은 결코 학생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60항쟁에서 학생들이 데모를 했지만 이 60항쟁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대통령 직선제로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때 뭡니까? 넥타이 부대가 나와서 합류했기 때문이다. 이해가십니까? 저도 그때 대학원생일 때니까. 넥타이 부대 뭐예요? 대우, 현대, 삼성 기업에 다닌 직장인들이 점심때 나와서 으쌰으쌰 잘한다고 데모해줬다는 얘기예요. 개뿔 내가 그때 보니까 밥 먹고 다 들어가더만. 내가 그때 명동성당까지 있어봤는데 본의 아니게 밀려가지고. 그래서 뭐죠? 넥타이 부대. 그러니까 7, 8년 노동자 대투쟁은 없는 겁니다. 직선제 정치로서 끝났던 게 한국 자유민주주의에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거기 완성의 주체는 누굽니까? 학생도 아니야. 민주화 인사도 아니야. 배부른 넥타이 부대, 삼성, 현대, 대우, 있는 화이트 칼라, 1%들의 화이트 칼라들의 반란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이거잖아요. 그럼 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자, 이러면 자, 이제 산업화 문제란 말이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야. 저도 로직, 논술고사. 자, 이 말을 지문으로 딱 놓고서 얘기해요. 자, 이렇게 되면 산업화 민주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결국 산업화가 뒷받침되었다가 되죠? 그러면 뭐죠? 박정희가 산업화의 주인공이잖아요. 민주주의의 적이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되게 되는 구조예요. 이 논리 구조가. 내가 억지 안 해요. 실제 조선일보가 안민주 교수한테 이거 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그러면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데모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 민주운동 했던 사람은 그러니까 이 안병지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한시 앞에 경제 성장해야 될 텐데 이들이 데모하는 바람에 공장이 문을 닫고 쓸데없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한국의 민주화가 더뎌지는 원인이 되었다. 이들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 적이라고 해서 민주운동한 사람은 민주주의 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조선일보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산업화 민주화시라는 게 왜 위험한 말인지 알겠죠? 이런 마지막 속에서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시간이 없어서 이제 생략하기도 너무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런 구조를 교과서에다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10분 정도 정리 동영상으로 보고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됐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이거 지금 초자시죠. 이제 시간이 늦어지고. 이게 사실은 3시간짜리예요. 최소한. 지금 누라이티 구조지만 아마 저희들이 다음에 아마 이 교과서가 어디가 틀렸냐 하는, 어디가 사기냐는 저희들 아마 그 PPT로 다 만들고 유튜브, 저희 동영상 만들고 있어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동영상 만들고 해서 그 나중에 다음 주에 확 뿌릴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 틀린 거 쫙 보시면 되고 됩니다. 네, 그러면 앞에 불을 좀 끄시고, 좀 내려갔네요. 자, 그냥 두 개를 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하나는 아까 박정희에 대해서 그 박정희 기념관이 찬양 고무하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작년 1월 달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 유신시대를 금지곡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때, 예, 보시면 되겠죠. 감상의 포인트는 어떻게 해서 이 노래가 왜 금지된지를 맞춰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신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문화 담론으로 좀 해봤어요.
1971년, 유신 1년 전.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 여러분들이 줄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오면 다 금지곡들이에요.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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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옆에 김종필입니다. 요게 간첩 수신호라고 소문이 났어요.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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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룰 수 없은 수많은 마음을 내 가슴 올육대 동영상이에요. 기다린 미스터리만 시간 뺏기는 그지만 그래도 미스터리는 마음 시큼하게요 세상에 그가 지워지 명동에서 장발 단속 걸리는 장면의 영화. 길에서 쟀어요, 경찰들이. 네, 경찰서예요. 이발소가 아니고. 이 노래가 왜 금지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우리 대학교 MT 가면요, 청량역에서 기타를 압수당했어요. 태폐풍절하고. 대신 국민가요 부르기 운동. 이게 도시새마을 운동이에요. 이게 일제 때 있었던 걸 부활시킨 거예요.
여기 통일 간저 선거 유신 때 체육관 선거. 원래 뮤직파워인데 영어를 못 쓰겠어 엽전으로 바꾼 거예요. 이거 고려대학교에 공수부대 들어간 장면입니다. 자주 왔어요. 옵션 길렀다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때. 장갑차가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70년대예요. 부마 항쟁, 부산. 이건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냐 해서 금지곡이 됐어요. YH 요거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찾을 수 없이 안과 나꾸면 없이 2차 이력당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목의 직장 돌리며 하늘은 넓어요 하늘은 또 불어요 하늘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하늘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스테이트로 하나 마저 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오늘 강의를 10분으로 요약한 겁니다. 네. 훨씬 짜임새 있게 저보다 훨씬 권위 있는 분이 삼군동 절대로 호적 쪽으로 보내지질 않았습니다. 신파들은 다 빠졌어요. 이완용이, 박영효, 송병준이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내판자본과 이해석 지주들 난세 하나도 안 불렀어요. 남자 한 사람이 장석주라고 있었습니다. 장석주가 만세는 무력으로 지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군대를 끌어내가지고 탄압을 해가지고 잡아 죽여버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최원영석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선일체라는 걸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조선만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조선의 민족주의자는 인류의 평화를 교란하는 패스트이다. 이게 진파들의 얘기예요. 진파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진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총독부에서 하도 하라고 하니까 못 이겨서 했다. 이건 뭐 얼굴 거짓말들이에요. 탄압을 하기 전에 자진해서 했고 뒤에 혈서 기사예요. 하나를 하라고 박정희. 그러는데 둘을 했어요. 근데 8월 15일에 대해 순정식을 차렸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어제부터 진을 관동은 헌병오장, 다 하던 사람이 독립군 전문 토벌대 장교. 투갑을 해버린다. 이건
도저히 이거 뭐참 이해를 하려고 만주구 7, 8 랭킹 10위 안에 드는 사람. 해방되고 나서 40년 동안 여러 가지 점에서 신세력들이 특수하는 바람에 민족의 가치관을 흐트려 놓고 민족의 정기를 이걸 엉망진창으로 내밀어 놓고 무섭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서 우리 똑바로 갈 길을 찾을 것 같으면 어딘가에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지지와 성원으로 저희들이 18년 동안 준비했던 친일인명사전을 낸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백범 기구 선생님 묘소 앞에서 장윤도 영상이 이렇게 우리 연구소가 약속드린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보고 이랬을 때 감격이 새삼 떠오릅니다. 그 감격으로부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역사 앞에 서 있습니까? 독재 정권에 의해서 친일파들이 도리어 옳았다 고 증명하려고 하는 역사, 민주주의를 낙성하려는 역사 앞에 우리는 다시 서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역사 분야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노무현은 통합혁명부터 일제때 강제동원 피해 문제, 그리고 8.15 후에 독재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학살했던 역사, 부당한 권력이 국민들을 희생시켰던,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든 국민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과거사위원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바쁘게 그나마 남아있던 위원회들조차도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고 결국 다 묻어버렸습니다. 도리어 국민들은 피가슴에 모든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현 정권은 모든 것을 은폐하게 바빴습니다. 그 대신 이 수구 세력들이 뭘 했습니까?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했습니다. 건국 60년, 이 의의 속에는 친일 세력들의 엄청난 음모가 숨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임시정부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게 아니고 실제로 정부 공식 문서입니다. 그러니 우리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건국의 공로는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몫으로 돌리는 게 마땅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1948년 이전 일제 식민자에서 독립투쟁을 했던 모든 우리 선조들의 투쟁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뿌리는 독립운동 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정문을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정문에서는 3.1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임시정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구 세력이 내세우는 대한민국 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가 뒤틀리지 않았다면 대부분 민족 반역죄로 다스려져 설치를 받은 그들을 권력에 눈이 멀어서 진입하고 손잡았던 이승만과 그 옹호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우리 역사를 뿌리고 정통을 한 겁니까? 건국 60년 이거 어쩌다 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건국절 얘기를 꺼냈고 뉴라이트에 속하는 학자들이 그 주장을 시정해왔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2003년부터 건국절 법안을 발의해왔습니다. 건국 60년 기념사업은 이런 배경 속에서 추진된 것이고 결국 이 정권은 광복절 행사에 건국 60전이라는 글자를 박아 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무리더니 마물에다 이승만 동상을 세우지 않는 세력이 나서고 시민들의 피를 역사에서 처방했던 이승만 동상이 다시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 독립군 토벌에 참가한 인국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동상도 섰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공영방송까지 수구 세력은 낙골수가 되어서 백성업을 구국 영이라고 이승만은 건국 아버지라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칠 역사 교과서를 완전히 친일파의 입맛에 맞도록 뜯어 고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뉴라이트 대표 학자들이 포진한 교과서 포럼,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던 마자책을 냈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근대화시켰다.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 벌러 간 거다.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다. 이걸 두고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느냐 압니까? 균형 잡힌 역사교육은 첫걸음이라고 했답니다.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교과서를 하나내야 된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과부, 국방부, 통일부 다 나서고 한나라당은 거들고 상공회의소도 나서서 현행 역사 교과서 200군데를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서에 의한 역사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의하면은 8.15 이후 친일파 청산에 대한 모든 노력을 빼라.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을 빼라.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도 빼라. 광주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기술도 빼라. 이런 교과서 집필 기준을 해서 이런 책을 배운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제 박정희 동상까지 섰고 기념관도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퇴임 전까지 이 모든 역사를 그 완결하는 대한민국 역사관을 개관하겠다고 합니다. 다 개관했어요.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배우고 집에서는 방송에서 익히고 거기에 나서면은 각종 동상과 전시회, 기념관을 통해서 또 왜곡된 역사를 배우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친일의 뿌리를 둔 추구 세력이 역사적 전통성을 완전히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역사는 현실 정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역사,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사,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민의 역사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수구 세력들이 수백 연구소 소장 자료들이에요. 거대한 거짓 역사관을 지른다면 우리 연구소는 작지만 옹골참 시민을 위한 역사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민족의 역사, 시민의 역사, 정의와 진리의 역사를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뭐 너무 시간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예, 반갑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시면 알겠죠.
10년에 걸친 작업이에요. 그래서 최종 결이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5월 30일 교과서를 자기네 검증 통과하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현행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남로당 사관을 얘기했어요. 또 중학교 교과서를 빨개로 몰아서 중학교 교과서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죠? 5년 뒤 대통령 선거 준비하는 겁니다. 촛불 소녀를 숙골 소녀로 태화시키고 한국 숙골의 회춘 비방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뭐죠? 총선을 타락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그래서 교과서 정치 도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틀려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또는 아고라 가시면 100만 서명 운동이 있어요. 이게 교과서가 뭐냐 11월 15일 개편이 나요. 채택까지가. 그래서 뭐냐 막기 위해서 뭐냐 지금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이건 교과서가 상당히 많이 채택될 거예요. 이거 곤란하긴 하여튼 그 특정 지역적 특성이 있죠. 채택할 때 특정 종교가 움직일 수 있죠. 그다음에 교촌 같은 어떤 그 관료적 권위적인 시스템이 있죠. 근데 무엇보다 정부와 국편이 앞장설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일본의 교과서 채택하고 다르게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이들이 수구 학부모회가 조직돼서 학교에다 압력을 가할 거예요. 학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가서 교과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일단은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음에 뭘까? 우리 아이들은 반인간주의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되면 내년도부터 어떻게 해요? 수업 배우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요? 공무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이 책이 대학 시험만이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 나오고 그다음 뭐죠? 고시인데 채택되기. 그게 뭐예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대에서 아니라 현대에서 이렇게 해서 한국사를 5년 동안 완전히 자기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 수학여행 가면 뭐죠? 박진기념관, 그다음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이게 뭐예요? 수구 세력에 대한 성지순례 코스잖아요. 이 거대한 역사의 범죄 앞에서 진보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싸움에 대해서는 꼭 저 영수 홈페이지 가고 다 오늘 뭐 내용적인 거 못했지만 대신 이걸 왜 못하냐면 내일 우리가 동영상 시사회가 있어요. 우리가 영수 동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PPT하고 이 교과서의 문제점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완성돼서 아마 뿌려줄 겁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로.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해하고 많이 뿌려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연구소가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역사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소가 이제 25억을 목표로 해서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현재 13억 정도 모았어요. 그래서 2015년대 문을 열게 되는 시민역사관. 그래서 진실을 남겨줘서 박정희 난다고 보고 여기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면 알 거 아니냐. 우리 이야기하지 않겠다. 같이 보고 나도 판단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시민역사관 모금에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늦게까지 붙잡아서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